노잼? 노잼 김희석 의원보다 조금은 더 재밌는 분. 자, 자 민영비만 같아라. 오늘은 특집 편성 38회 방송이고요.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38회 방송을 특별 편성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의제에서 민영배를 빼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노잼 될까 봐 걱정인데. 아니요, 근데 사실 두 분 다 재미없기는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그래도 좀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재미없다 그러면 서로 화법이 안 맞아가지고. 잘 맞춰볼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데. 잘 맞춰볼게요. 근데 왜냐면요, 제가 민영배 의원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원래는 수요일이 나오는 날이고 저 김민석 의원이 지금 방송하신 시간이 민영배 시간인데 문제는 오늘 그러니까 대체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네. 지금 이 의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누구나 항상 깃발을 먼저 세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깃발 세운 사람이 어디로 싹 사라져버려서 지금 깃발 세우신 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거예요. 깃발이 필요 없는가 보죠. 더 이상.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영배 의원을 지금 막 바쁘시다고 하는 걸 제가 나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30분 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들 후원해달라는 말은 국회의원들이 못하더라고요. 민주당은 특히 그래. 제가 뻔뻔하게 하겠습니다. 농협 351-1131-8776-13 민영배 후원회고요. 자, 채팅창 상단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콘텐츠로는 민영배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거를 갖다 써. 근데 민영배 의원은 본인이 따로 자기 채널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는 채널이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예. 네. 자, 민영배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자, 윤석열이 내란 이후에 40여일 만에 공수처에 체포됐다. 사실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는 진짜 차분하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리티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표정이나 이런 걸 바꾸거나 뭐 행동을 뭐 특별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딱 그래서 그때 그 12월 3일에 제가 집에서 나설 때 당당하게 가야지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딱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떠올라서 오늘도 드디어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참 그동안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너무 고생하셨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걸 지켜봤습니다. 네. 아침에 그 시작하자마자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시 좀 지나서부터 이제 저쪽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총을 자주 하는. 일찍 했죠. 최근에 거의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에 한 거는 딱 이상하게 다른 분들 그거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4일 지난해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질환을 발광을 한 다음에 새벽에 마지막 네. 그 해제되고 나서 한 의총 시간이 6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6시였어요. 야, 진짜 극한 직업 국회의원. 가기는 더 일찍 갔는데 저는 한 30분 뭐 그 언저리에 갔는데 비상은 그 전에 5시 막지나게 걸렸고 그래서 그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이제 쭉 진행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행여라도 가져다가 쓸 게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기로 하고 다만 이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전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하나는 승부처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승부처다. 무엇에 민주주의의 승부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승부처다.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위기다. 근데 그 위기 진짜 위기다 이게. 그런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봐주세요. 인터레그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람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낡은 것이 소멸해 갔는데 아직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않아서. 공백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근엄과 내 근엄의 사이. 그래서 이 공백 상태, 권력의 부재 상태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하나. 승부처이면서 위기인.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그게 이걸 어떻게 넘어야 하지? 그러면서 혼자 짱구를 막 이렇게 좀 굴려보고 지냈습니다. 오늘. 의원님, 국회의원 짱구가 뭡니까?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보라며.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웃고 지나가면은 그냥 진짜 이상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민영배 의원 말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하고 다 그 이전에 인터뷰할 때는 윤석열 체포만 생각하느라고 소리가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하나가 해결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이거 푸나임 살았네 드디어. 그거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승부처라니까요. 갈림길이고. 그런데 기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기울 것 같아. 사느냐 쪽으로 기울 것 같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승부처에서 사는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봐보세요. 지금 3단계로 쫙 진행이. 잠깐만요. 마이크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진행이 됐잖아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지랄을 하니까.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니 세계 역사에서도 한 번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친일 쿠데타를 이렇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그런데 그때 봐보세요. 탄핵으로 이걸 일단 1차 진압을 했잖아요. 탄핵으로. 그럼 무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포를 오늘 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봉우리가 3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그 작은 봉우리를 넘었어요. 체포.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파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끝나는데 그게 앞으로 시간이 좀 있어요. 이 공백기가 참으로 고약해요. 저쪽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죽은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박정희가 산 누구누구 후보를 잡는다. 지금 죽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우리를 잡을 가능성,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낡은 것이 소멸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정립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이 너무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 삐끗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니까 박수도 크게 안 치고 표정 관리 하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뭐 일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즐거운 표정이 1도 없어. 왜 그러냐면요. 이 시기, 제가 말씀드린 이 위기 시기에는 왜 위기냐 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틈에. 그러겠잖아요. 공백기니까, 권력의 공백기니까, 일종의 권력 부재 상태니까 이 틈에 삐죽삐죽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맞죠, 그중에 맞죠. 요즘 대표적인 게 권성동류, 정광훈류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최상목류가 희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다 위기의 징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위험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상목이. 네. 그 봐보세요. 만약에 헌법이나 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명확한 노선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기존에 소멸해가는 것을 뒤에 서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대 정치 진영하고 의견을 듣거나 무슨 공동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소멸해가는 것에 이를테면 좀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 영역의 병리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봐보세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 문제잖아요. 민생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체포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뛰고 주가가 환율이 툭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X에다가 트윗에다 살짝 올려봤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 난리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최상목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 대행 노릇을 이 나라의 진짜 이 대통령 대행답게 권한 대행답게 조그만 한 30%만 제대로 해줘도 이런 다양한 병리 현상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할 때부터 경호처에다 대고 법대로 하세요만 하면 되잖아요. 왜 저기는 이미 자신이 아무리 자기가 수석을 지냈고 밑에서 일했어도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근데 제가 봤을 때 태생적으로 최상욱이는 윤석열한테 반기 못 들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소위 이제 수하로 상모가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윤석열 배신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고통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게 방법인데 이 위기 시기라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자, 그런데- 잠깐만. 네. 짚고 하나 넘어가야 돼. 네. 그게 이야기 매듭이 풀려요. 이게 김민영배 의원 이야기 때 한 서너 번째 보여드리는 건데 2020년입니다. 12월 28일 오마이뉴스에 민영배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쓴 거예요.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2024년 12월 18일이면 4년이 됐고 지금 그 후로 그 다음 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21대 때 민주당에서 저거를 못해서 결국은 정권까지 뺏겼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배 의원 역풍은 오지 않는다. 지지층 분노야말로 역풍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오기까지 윤석열 체포가 문제가 아니라 4년이 걸린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회고적이고 자칫하면 퇴행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달라졌어요도 있고. 그 대목은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이 달라졌어요가. 민주당이 달라졌어요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진짜 저처럼 당시에 저거 주장했고 저걸로 욕도 먹었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당시도 말렸고 그리고 그 후로 정권을 뺏겼고 그러고 나서 탈당을 했고 막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잖아요. 제 탈당이 저기서부터 드라마. 그래서 그때 같았으면 제가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지금쯤.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런 당이었으면. 제가 요즘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민주당에 입당한 게 17년 만인데 17년 만에 참 민주당이 뭐처럼 마음에 드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느니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안 했느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상처여서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꺼내면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그때 왜 그랬었고 그냥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극단적으로 저한테 이제 부추기면서 칭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봤는데 제가 어떤 존재인지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봤어요. 저는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윤석열을 대표 선수로 하는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5년 반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장기 지속적인 쿠데타였어요. 그런데요. 저 때도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언제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조국 장관 내정자를 압수수색하던 그 아침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계속 와가지고 자기 힘을 쭉 키운 게 이번 계엄까지 잡은 거예요. 무한대로 자기의 힘을 키우다가 결국 마치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그런 건지 모르고 태양으로 가까이 가다가 날개가 다 녹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가져온 이유는 민영배 의원을 칭찬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국회 압도적 일당이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봐요.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 체포됨으로써 저쪽은 이제 중심을 잃었고 최상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이 있죠. 최근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뭐 사실상 이제 조작의 느낌이 있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야 민주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딱 붙었대. 그러면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해서 딱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울경이나 TK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잘 나오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은 못 이기더라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갔다고 일단은 보는데 문제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순간 저는 두 발 달린 자전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프라님 상당해. 이런 거 분석할 때 정확하세요. 제법 그런 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중심을 잃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잃었다고 해서 주변에 있던 세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숨었을 뿐이죠. 말 안 하고 있거나. 제 표현을 하자면 은폐된 지하화된 권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권력은 단순히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공범들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공범, 사회적인 공범, 말 그대로 법적 공범 이런 공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지금 제가 위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전략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우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걸 무너뜨릴 때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권이 무너진 것은 민주당이 21대와 달리 22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쪽은요 처음에 그가 5년 반 전으로 보면 그때 시작을 해서 검찰 권력이 계속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21대 와서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압도적인 의석과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었는데 쭉 내려가다가 21대 후반기부터 좀 팽팽하게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22대 다시 올라가는 게 22대 때예요. 22대 들어서 공세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던 사람이 이 지점에서 더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세를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계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해서 이제 실패해서 이게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공세를 가서 뿌리째 뽑아서 그냥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거 해볼 거냐. 실제로 근데 저희한테 집행 권력이 없어요. 갑이 아니죠. 계속 입법 권력만 있어요. 덩치 큰 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자 그래서 이때 그렇게 휘몰아칠 거냐. 폭풍처럼 휘몰아칠 거냐. 아니면 정말 조심스럽게 칼날이를 걷는 것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특히 작은 전술적인 실패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가야 될 거냐. 이걸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죠. 지금이. 둘 다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장담을 못 하는 거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당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략기획위원장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잠깐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 선택을 잘해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근래에 광주에 화엄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 아니 화엄사라면서요. 중심사? 미안. 화엄사가 아니고 그 무등산 뒤쪽에 있는 원효사. 원효사. 예. 원효사의 스님을 만났는데 화두를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화두를 하나 주세요. 산에를 좀 가볼까 하고 이렇게 하도 그랬더니 중도라는 화두를 주더라고요. 중도. 이 중용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운데 아니래요. 이 중도는
이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이른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서 관계를 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저것이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전략 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말고 민주당 말고 혹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 말고 이 중에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늘 보면서 위치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요즘 생각난 건 촛불연합이에요. 이 촛불연합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 독고다니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몰아칠 거냐 굉장히 사안사안을 살피면 조심스럽게 갈 거냐는 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중도와 이 촛불연합이라고 하는 이걸 염두에 두고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지도부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니 가벼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부담이 없다. 이런 때 지도부는 정말 아까 저 김민석 최고위원님 저기서 말씀하고 나가시던데 정말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이전에 가본 무슨 모델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모델이 없어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원래는 네. 계엄이 실패한 순간 윤석열도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 갔어야 돼요. 근데 덩치 큰 일종의 그 쓰레기 하나가 하수구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유 좋아. 아주 좋아. 이쪽에 물이 엄청 지금 고여 있다가 물이 좋아. 아니 드디어 그게 이제 뚫렸어요. 이제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 그 하수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극우 지지층들이 정신 차릴 시간을 줬다고 보는 건데 그 수계를 이제 떠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계엄 해제시키고 윤석열 탄핵 가결시키던 그 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쪽은 완전히 수장이 목이 따였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그 계엄령 일으켰던 내란 수계지. 이 각성 효과를 윤석열이 오늘 주고 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근데요. 윤석열은 왜 묵비권을 가지고 버틸까요? 제가요 지자체장을 8년 해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하수가 자주 막혀요. 도로의 하수구 잘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낙엽. 그래요. 근데 그 낙엽이 막히면 가서 한번 뚫거든요. 다시 다른 낙엽이 또 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를 자주 치워줘야 돼요. 여러 번 치워야 돼요. 그 우리가 몇 번 치워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휘몰아쳐서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그냥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다시는 거기에 그런 게 안 오도록 크게 구멍을 뚫어버리면 잘못하면요 다른 것도 들어가 버려요. 나무를 베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를 또 어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 정치 권력 이걸 둘러싼. 그래서 정치인들을 특히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조금 좀 믿어줘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숫자가 꽤 돼서. 국민 입장에서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아니 근데 들을만한데 뭐냐면 정치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 내리는 게 정치는 이미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게 정무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민주주의는 51%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꼬면 옛날에 수박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고 따라가면 가겠네, 정말 시원하게 가겠네 하는 그 사이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22대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 가지 바뀌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법사위원장 하나 바뀌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저쪽은 사실은요 쑥 끌어올리다가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안 돼버린 거예요. 힘을 더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되니까 폭발해 본 거거든요.
그때까지 어쨌든 민주당이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이 이번 쿠데타를 어떻게 지압했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최전방에 있는 전선의 제일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저 17년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계속 주문을 하세요. 계속 주문을 하시는데 그거를 충분히 저 사람들이 소화해서 잘 구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믿어주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저는 보여요. 그거는. 민주주의 살아갑니다. 경제도 이 선거 치르고 어쩌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큰 변수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그 51%라고 그러셨는데 50%밖에 모두 어쩔 거예요. 저쪽도 50%였고 반대로 되면 또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중하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셨구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민심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니 저는 원래 민심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뭐 조금 더 엄중한 시기라고 하는 게 아니 이제 자 봐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왔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계엄도 저질했는데 또 이런 정말 이런 개차반을 또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돌다리도 심하게 두들겨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 대담을 하면서 꺼내지 않는 두 글자 단어가 있기는 해요. 그 이야기를 아예 안 꺼내고 있긴 한데 모든 얘기가 그걸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 전초 작업 그러니까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이 작업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단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만들어야지 그 단어를 그걸 앞장서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그렇게 갈 건데 또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이런 거 다 보면 몇 번을 그게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제가 아까 굳이 연호를 따지면 뭐 5년 반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이 돼가지고는 43일 만이에요. 그러면요 45년부터 48년까지 정부 수립 때까지 3년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신탁통치하고 막. 네. 저는 지금 지향은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번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옛날로 치면 반민특위처럼 이번에는 반헌법행위자 처벌특위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이 또 삐끗해가지고 그때 반민특위처럼 또 엉뚱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간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뿌리를 뽑아불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네. 이 땅에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오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오늘 짱구 미치겠어요. 개떡 이렇게. 근데 말씀 들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윤석열 체포가 의원님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성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뭐 할 거냐.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막 네. 엉뚱한 얘기들 하잖아요. 무슨 제일 제가 가증스러운 게 권성동의 개헌론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의원님 그거는 다음 주에 그럴까요? 좀 편하게 하시죠. 원래요, 내란 공범 이런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게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돼요. 특히 민주당이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때 태도를 정말 잘 가져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하자고요? 다음 주 시간에 하자라고 하시면은 그게 사람들이 귀에 더 들어오는 상황인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서 지금 이 철학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들을만 했는데 제가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잤어. 근데 방송을 지금 얼마 하고 있냐면 3시간 한 반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 얼른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새날은
내일도 계속된다. 그럼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의원님 꼭 얘기 잘 뵐게요. 들었고요. 할 얘기 많았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못 좋은 해버렸네. 이야기였다. 못 해버렸어. 근데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해야 될 이야기 같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아 그래요. 여기까지 못 주무셨다는데. 네. 저도 못 잤어요 사실. 자, 여기까지 좀 하시고 의원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석열을 체포한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은 기뻐하시고 내일부터는 더 긴장하시고 더 분노하시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잔만 하시고 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면 될 때 네. 축배는 들기로.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님, 둥이님, 민영배 TV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끝!